안녕하세요. 뿌띠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말의 알고리즘. 삶의 만족도는 관계에 달렸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놀아주거나 정다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어도 사람 때문에 힘든 건 견디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육체적 스트레스보다 더 크고 힘들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하다. 무리지어 사는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계에서의 갈등은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며 이는 생명을 위협받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준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까? 아무리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도 애정 어린 관심이 없거나 따뜻한 시선을 주고받지 못하거나 존중과 사랑의 접촉이 결여된 관계에서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다. 무시를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물건 취급한다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뇌과학자인 정재승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연애 6개월 차인 여대생에게 남자친구 사진과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보게 한 후 뇌의 활동성을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경우 모두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됐다. 이는 주의를 집중하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남자친구 사진보다 연예인 사진을 볼 때 뇌에서 더 강한 활성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관찰됐지만 두 번 모두 뇌에서 눈에 띄는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결혼한 지 15년이 된 부인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준 후 뇌의 활성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앞의 연구와는 달리 뇌에서 활성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뇌의 반응은 우리가 의자나 책상과 같은 사물을 인식할 때와 유사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많이들 공감하는지 여기저기서 웃는다.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사실 남편을 볼 때 아내의 뇌 반응이 사물을 볼 때와 비슷하다는 결과는 그리 놀랍지 않다. 퇴근하고 들어오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이나 부모님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지다 보니 아무런 감흥 없이 서로를 사물처럼 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실존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존재다. 계속해서 서로를 물건처럼 대하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 불만족이 쌓이면서 결국 관계에 금이 가고 만다. 그런데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서로를 보지 않고 대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전에 지하철에서 목격한 장면인데 아직도 또렷하다. 두 여학생이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각자 스마트폰에 빠져서 건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장면이었다. 같이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낯설고 기이하게 느껴졌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이질감이 들었던 장면이 지금은 일상이 됐다. 가족끼리 밥 먹을 때도 여행을 가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다. 옆에서 아이가 자신을 봐달라며 엄마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도 엄마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도 아빠는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바로 옆에 진짜 사람이 있어도 저 멀리에 있는 사람 혹은 물건의 시선을 빼앗긴다. 현재의 관계보다 가상의 관계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옆 사람을 투명인간이나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책 나와 너에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교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나와 너가 아니면 나와 그것이다. 마르틴 부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라는 성스러운 모습으로 상호교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사물이 아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너가 아닌 그것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자신조차도 나가 아닌 그것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다. 타인을 물건으로 대하듯 자신도 물건으로 대하고 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사람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을 느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상대방에게 따뜻한 관심과 집중을 받았을 때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해주고 받아들여줄 때 우리는 만족과 기쁨과 충족을 느낀다. 마르틴 부버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독백일 뿐이며 나와 너의 관계일 때야 비로소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방적 독백이 아닌 쌍방향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는 것이다. 집안에 늘 있는 가구처럼 대하지 않는 것이다. 있어도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옆에 누군가가 있거들랑 오롯이 그에게 집중해보자.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의 인사인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말이다. 이렇게 존재 대 존재로 마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 존재 자체로의 관심과 집중이 우리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든답니다. 결국 그 관계가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고요. 저는 이 진리를 50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다시 정립해 나가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관계가 시작이자 끝입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타인을 얼마나 따뜻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를요. 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따뜻함과 관심이랍니다.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세요. 나를, 너를, 우리를요.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